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정부가 독점하는 화폐 시스템, 즉 피아트 머니가 어떻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부를 희석시키고 거대한 부채의 탑을 쌓아 올렸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장의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한 파란불, 끝없이 지하로 뚫고 내려갈 것 같은 공포감.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는 조롱과 비아냥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밤잠을 설치며 수시로 계좌를 들여다보고 한숨을 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파고들 비트코인 스탠다드 제호자. 화폐와 시간 선호는 단순히 돈을 버는 투자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장은 인문학이자 철학이며 인류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폭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웅장한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간 선호입니다. 경제학 용어라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능 그 자체이자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척도입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둡니다.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15분을 참으면 2개를 줄게.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끝까지 참아내어 2개를 얻습니다. 시간 선호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과 미래의 더 큰 보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인간의 성향을 말합니다. 참지 못하고 지금 먹어치우는 것을 높은 시간 선호라고 하고,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낮은 시간 선호라고 합니다.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 책에서 문명의 역사를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문명이란 인류가 시간 선호를 낮춰가는 과정이다. 원시 인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실패하면 굶습니다. 내일을 위한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존재하는 삶, 이것이 극도로 높은 시간 선호의 상태입니다. 야만 상태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눈앞에 먹이를 먹을 뿐 내년을 위해 먹이를 땅에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류 중 누군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참고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는 대신 그 시간에 나무를 깎고 줄을 꼬아 그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만드는 며칠 동안은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놀 때 일해야 하고 남들이 먹을 때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물이 완성되는 순간 그는 맨손으로 잡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탄생입니다.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미래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도구를 만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낮은 시간 선호가 만든 기적입니다. 농경, 사회,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까지 인류의 모든 발전은 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 낮은 시간 선호의 결과물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본질은 탐욕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투자의 현인, 오마의 현자 워런 버핏을 이 시간 선호라는 렌즈로 다시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버핏의 종목 선정 능력이나 탁월한 재무제표 분석 능력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버핏의 진짜 위대함,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힘은 바로 그의 낮은 시간 선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충격적인 통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런 버핏의 현재 자산 중 무려 99% 이상이 그가 50세 생일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의 자산의 90% 이상은 심지어 그가 60세가 넘어서, 즉 남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연금을 계산할 나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버핏은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혈기왕성한 20대, 30대, 40대 시절에도 남들처럼 좋은 차를 사고 화려한 파티를 여는 대신 그 자본을 아주 검소하게 지키며 눈덩이처럼 굴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는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임계점인 티핑 포인트를 넘길 때까지 수십 년을 인내했습니다. 남들이 1루타 2루타를 치려고 방망이를 휘두를 때 그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워런, 당신의 투자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량한 자산을 사서 오래 보유해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전략인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나요? 버핏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5장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중은 높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려다 급등주를 쫓고 레버리지를 쓰다가 망합니다. 반면 현인들은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리의 마법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 스탠다드 5장은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아니 영혼을 울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이 개인이 버핏처럼 낮은 시간 선호를 갖도록 허락하는가? 불행하게도 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즉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조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거두이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당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는 이 말이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낮은 시간 선호의 미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저주라고 비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빚을 갚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내년에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마트의 물가는 매주 오릅니다. 은행 이자는 세금을 떼고 나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됩니다. 땀 흘려번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사라지는데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화폐가 가치를 저장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화폐를 버리고 물건을 삽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일단 사둡니다.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참지 않습니다. 어차피 똥값이 될 돈 오늘 다 써버리자. 오늘 즐기자. 욜로족이 탄생하고 백화점 명품관 앞에 오플런주를 서고 영끌을 해서 빚을 내어 투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도덕성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화폐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하지만 비극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린 알드는 이를 두고 녹아내리는 얼음, 큐브 위에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집안이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100년 가는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플레이션이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뛰고 있지만 제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퇴보 즉 디시빌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건전하지 못한 화폐가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가족관까지 타락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생각해봅시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물감이 눈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붓질을 했습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은 완공까지 140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착공하고 손자가 완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을 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사용했던 화폐는 금이었습니다. 가치가 영원히 보존되는 금화였기에 그들은 당장의 쾌락 대신 100년, 200년 뒤에도 남을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데 자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낮은 시간 선호가 위대한 예술과 불멸의 건축을 낳은 것입니다. 반면 현대 예술은 어떻습니까? 벽에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수억 원이라 합니다.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난해한 낙서를 예술이라 부르며 탈세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건축물은 30년이면 무너질 콘크리트 덩어리로 짓습니다. 싸게 빨리 짓고 빨리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가 썩어가니 사람들의 안목도 예술가들의 인내심도 후원자들의 장기적인 시각도 사라진 것입니다. 4년을 공들여 그리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요. 충동적이고 자극적이며 일회성인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병든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스마트폰을 쓰며 발전한 것 같지만 내면의 문명지수는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시간과 에너지를 손실 없이 보존하는 완벽한 디지털 배터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잃어버린 낮은 시간 선호를 복원시켜주는 도구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압력을 넣어도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자산도 이런 절대적 희소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금조차도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유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내가 오늘 비트코인을 쓰지 않고 쥐고 있으면 내일, 내년, 10년 뒤에도 내 자산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확신.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간의 뇌 구조는 바뀝니다. 도파민 체계가 바뀝니다. 오늘 술 마시고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를 사는데 돈을 쓰지 말자. 대신 비트코인 사서 10년 뒤를 대비하자. 소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를 위해 인내하는 인간, 즉 다시 문명 건설자의 마인드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비트코인을 사고 나니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고 술, 담배를 끊었다는 경험담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폐가 바뀌니 시간 선호가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의 폭락장을 보십시오. 가격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던집니다. 역시 사기였어, 반토막이 났어 라며 욕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높은 시간 선호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대박 수익을 발았을 뿐 10년 뒤에 세상이 바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를 두고 인내심 없는 자들의 부가 인내심 있는 자들에게로 이전되는 거대한 부의 재분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본래 참을성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참을성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기계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 기계가 아주 격렬하고 소란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바뀜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아서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르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말도 안 되는 헐값을 부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울증을 이용합니다. 지금 미스터 마켓은 공포에 질려 비트코인이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21세기 디지털 금을 헐값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워런 버핏이 말한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사는 것이 DCA, 즉 적립식 매수의 정석입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 원칙에서 고통 더하기 성찰은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좌가 파란불이라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통을 비난과 후회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찰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내가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내가 화폐의 역사와 본질을 잊고 오직 가격표만 보지 않았나? 레버리지를 써서 내 시간 선호를 높이지 않았나? 이 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시간, 선호를 낮춘 사람만이 다가올 상승장에서 거대한 불을 담을 그릇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불을 허락합니다. 비트코인의 보안 전문가이자 철학자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비트코인 투자자를 시간 여행자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낡은 법정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건전 화폐 시스템이 도래할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이 현재의 작은 흔들림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게 하는 자유의 기술이다. 여러분, 5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워런 버핏의 복리 게임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오직 소수의 엘리트들과 자본가들만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절대적 희소성을 소유하고 자신의 노동 가치를 100년 뒤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10분마다 블록은 어김없이 생성되고 있고, 해시레이트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만 개의 노드들은 여전히 2100만 개의 약속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 공포에 질린 뉴스 헤드라인 뿐입니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종이돈은 결국 본래의 가치인 0으로 수렴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수학과 에너지에 기반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락장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꾹 참고 기다려 문명을 건설하고 거대한 불을 거머쥐는 어른이 될 것입니까? 워런 버핏의 90% 자산이 노년에 만들어졌듯, 여러분이 지금 남들이 욕하고 떠나는 이 시점에 묵묵히 모아가는 사토시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눈덩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부는 인내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화폐 혁명의 파도 속에서 조급함이라는 닷을 끊어버리고 유유히 항해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하락장은 여러분을 더 단단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